4년 만에 시드 1000억을 만든 남자가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터득했길래 이런 부를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이 남자의 매매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남자의 기술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실제 매매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첫 영상부터 총 142개의 영상 중 대부분의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남자의 피보나치 되돌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4시간 동안 실제 매매를 통해 어떻게 수익으로 이끌어 나가는지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확인하세요. 남자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거래소 차트나 트레이딩뷰 차트 좌측 도구 카테고리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클릭합니다. 그가 말하는 피보나치 되돌림 사용 방법은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 온다면 의미 있는 구간이 50% 되돌림 구간, 61% 되돌림 구간에 지지작용이 일어나 이 영역에서 반등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롱 포지션을 진입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미 있는 구간만 보기 쉽게 피보나치 되돌림 설정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잘 보이도록 설정이 끝났고 상승의 반대인 하락 추세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활용 방법은 역시 50% 되돌림 구간, 61% 되돌림 구간에서 저항작용을 해 이 영역에서 조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숏 포지션을 진입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죠. 이 피보나치 되돌림은 모든 타임프레임에 적용이 되며 긴 타임프레임일수록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실제 매매로 넘어가 방법 그대로 매매에 적용을 시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비트겟에서 진행을 했으며 실제 매매이다 보니 중간중간 지루할 수 있어 배속이 들어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는 2024년 9월 3일 16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종목은 거래량이 괜찮은 페페코인으로 했으며 요즘 전체적으로 코인 거래량이 줄어든 추세라 어려운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페페코인 고점에서 반등이 오는 저점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작도해준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미 있는 구간인 50% 되돌림, 61% 되돌림 구간까지 반등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50%, 61% 영역에서 숏 포지션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시장가로 레버리지 10배 숏 포지션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저항 영역에 들어왔으니 들어간 수량 대비 30% 더 추가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를 작동한 대로 정확히 61% 부분에서 저항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 수익으로 거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생긴 저점과 고점의 새로운 피보나치를 작동해주고 조정이 오는 50% 되돌림, 61% 되돌림 구간에 비교적 약한 지지 영역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지지 영역이 아래로 뚫린다면 숏 포지션을 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나리오를 쓰려면 지지하는 부분에 롱 포지션을 짧게 진입할 수도 있겠죠. 아까 쓴 시나리오대로 지지 영역을 아래로 이탈했으니 숏 포지션을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0% 물량 추가 진입하겠습니다. (2.2%) 가량 수익으로 거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처음 피보나치를 작도한 저점을 새롭게 이탈했으니 이전에 작도했던 피보나치는 지워주고 새롭게 피보나치를 작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프레임인 3분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주고 작도하는 것이고, 더 긴 타임 프레임을 사용한다면 피보나치 작도를 짧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임 프레임이 길수록 피보나치 되돌림의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이렇게 새로운 고점과 저점에 작도를 해주고 반등은 50% 되돌림, 61% 되돌림까지 올 수 있다고 시나리오를 짤 수 있습니다.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왔고 두 개의 캔들이 아랫꼬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기 바닥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러므로 아까 그려준 저항 영역까지 반등이 올 수 있으니 롱 포지션으로 짧게 거래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가량 수익으로 거래를 마무리 짓습니다. 저항 영역에 캔들이 들어왔으면 숏 포지션을 체결했겠지만 아쉽게도 저항 영역까지 들어오지 않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매는 무조건 본인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해야 하고, 만약 시나리오가 맞지 않는데 진입하는 것은 곧 뇌동매매에 빠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게 저점과 고점에 피보나치를 작도해주고 50% 되돌림, 61% 되돌림의 작은 지지 영역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지지 영역이 잘 반응해준다면 롱 포지션을 한번 짧게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가량 수익으로 거래를 짧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아까 작도한 지지 영역에 다시 캔들이 들어왔으니 짧게 롱 포지션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거래가 종료되기 직전에 가격이 떨어져 본절로 거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거래한 수수료의 40%를 다음날 페이백 받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버리지 10배로 단타를 진행, 수수료를 감안하면 수익이 얼마 안 될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비트겟 페이백 이율은 최대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페이백을 안 받는 분들은 꼭 파트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방법을 남겨놓겠습니다. 다음 거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도해놓은 50% 되돌림과 61% 되돌림 저항 영역에 들어왔으니 곧 떨어진다고 예상할 수 있고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 대비 30% 물량 숏 포지션 더 진입하겠습니다. (2.2%) 가량 수익으로 거래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한 남자가 4년 만에 시드 1000억을 달성한 매매법을 실제 매매에서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총 6번의 거래 중 저항 영역을 활용한 3번의 숏 포지션 진입 6.4% 수익, 지지 영역을 활용한 3번의 롱 포지션 진입 3.2% 수익으로 총 9.6% 수익인데 수수료를 따진다면 한 8% 정도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코사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대에 집을 사게 해줬던 매매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강뷰 몇십억대 집이 아닌 지방 4억대의 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매로 수익을 내서 자산을 잃었다는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서로는 그만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매매는 두 가지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와 저항. 오늘 영상은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매매법과 이를 활용해 타점을 잡아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2주간 누적 수익률 112%를 만든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지지와 저항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지지와 저항은 과거에 캔들이 반응했던 영역을 뜻하고 향후 잠재적으로 다시 반응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설정해 놓는다면 이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타점 포인트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 도구인 패러렐 채널을 활용해 캔들이 반응한 영역을 찾아 지지 저항 채널을 생성합니다. 채널을 생성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은 라인에 캔들이 많이 반응할수록 더 정확하며 가장 최근의 캔들일수록 더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이 작도한 선이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으로 반응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현재 비트코인은 하락 채널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긴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 하락 추세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지와 저항 라인은 만들어 줬는데 타점을 잡으려면 어떻게 채널을 활용해야 할까요? 그냥 라인에 터치하면 타점을 잡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일봉 차트에서의 작은 반응이 우리가 실제로 보는 5분봉, 15분봉 차트에서는 큰 반응으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매 기법 중 한 가지인 하향식 분석을 사용해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이 영역은 아까 일봉 차트에서 본 영역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 선이 일봉 차트에서 만들어준 저항 라인이며 단타로 접근했을 때 캔들이 저항 라인에 근접한다면 숏 포지션을 오픈할 수 있는 좋은 타점이 됩니다. 이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타점이 나왔다 해서 모든 시드를 투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트 분석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지 정답지는 아니니까 대응할 시드는 남겨놓아야 합니다.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더 넓게 보면 모든 시드를 투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수익 실현 시점을 놓쳐 하락을 기다리고 있을 때 차트는 채널을 위로 돌파하고 손실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대응할 시드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급해져 손절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할 시드를 남겨놓았다면 아직 일봉 차트 상으로는 작은 반응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포지션 진입으로 평단가를 높여 손익비를 더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팁은 시드가 $10,000라면 비중의 10%인 $1,000를 레버리지 10배를 사용해 포지션 진입을 하고 나머지 90% 시드는 대응할 자금으로 남겨놓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레버리지 시장에서 올바른 레버리지 활용 방법입니다. 이제 이를 토대로 실제 매매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 총 5번의 거래를 했고 기간은 2주가 소요되었습니다. 3,300만원 시드로 운용을 했으며 레버리지를 사용하다 보니 매매 수수료의 4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비트겟 거래소를 이용했습니다. 매매 수수료는 필수로 돌려받아야 손익비가 높아지니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방법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9월 15일 03시 42분에 4시간 봉으로 피보나치를 작도해서 0.618 부근에 수익 실현 시나리오를 짜고 $10,000, 1,300만원 가량 레버리지 10배 숏 포지션으로 진입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대로 0.618 부근까지 조정이 나오고 50%의 물량을 수익 실현, 나머지 추가 하락을 예상해 포지션을 가지고 갔지만 피보나치를 작도했던 부근을 상향 돌파해서 새롭게 피보나치 작도를 해줘 손절하지 않고 50% 되돌림까지 조정이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나머지 물량을 120불가량 수익을 챙겨서 손실분을 만회하고 9월 18일에 첫 번째 거래가 수익률 10.3%로 마무리됩니다. 모든 거래는 레버리지 10배로 진행을 했으며 앞서 말씀드린 채널 내에서 차트가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채널 내에서는 지지 및 저항을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피보나치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후 9월 19일 4시간 봉 기준 새롭게 피보나치를 작도한 0.618 부근에서 반등이 왔으니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아 04시 39분에 3,500불 롱 포지션 레버리지 10배로 진입하였습니다. 예상 시나리오대로 작도한 피보나치를 상향 돌파하고 패러렐 채널로 작도한 저항 라인에 근접하기 시작해서 9월 19일 2시경 28.5% 수익률로 두 번째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9월 20일에 작도해놓은 패러렐 채널 저항 라인에 캔들이 들어왔고 저항을 맞아 캔들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 3,500불 레버리지 10배로 숏 포지션을 진입하였습니다. 저항 라인에 반응을 안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드 대비 낮은 비중인 3,500불로 진입을 하였고 포지션 진입 9월 20일부터 포지션 종료 10월 1일까지 저항 라인을 돌파한 캔들에 대응하여 $1,000에서 $2,000를 분할로 숏 포지션에 진입해서 총 진입 금액을 $10,000까지
높였습니다. 채널의 저항 라인이 돌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10월 1일 여기서 수익률 15%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숏포지션 진입 이후 가격이 올라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으로 거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매매 기법인 대응 덕분이었습니다. 거래를 마무리 짓고 채널의 저항 라인이 지지로 바뀌지 않고 힘을 못 받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숏포지션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각각 비중 10%, 5%로 레버리지 10배로 진입, 비트코인 숏포지션으로 23%, 이더리움 숏포지션으로 36% 수익률로 거래를 마무리 지었고 2주간 총 5번의 거래로 누적 수익률 112%로 마무리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매매법 하나만 보고 트레이딩에 임한다면 그대로 차트가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로봇처럼 매매한다기보다는 느슨하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대응을 해야 승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승률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시드도 늘어나겠죠. 이 승률 높이는 매매를 세 가지로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차트에는 지지와 저항이 있고 이를 통해서 매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차트 분석 도구인 추세선, 패러렐 채널, 가로줄 등을 통해 지지와 저항 라인을 설정하고 지지와 저항 라인은 많은 반응이 있던 영역을 토대로 작도해야 하며 가장 최근의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포지션에 진입했으면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차트에 대응을 할 시드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제 경험상 비중을 낮게 분할 진입한다면 최적의 평단가가 맞춰져 레버리지 시장 특성상 탈출기에는 무조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매는 시드 3만 달러로 운용을 했으며 저는 시드가 3만 달러가 넘어간다면 나머지 수익금은 모두 출금하고 종목당 포지션 진입 비중은 시드의 5% 진입, 대응하며 최대 40%까지 추가 진입을 했고 레버리지는 3배에서 10배까지 유하게 적용시켰습니다. 이렇게 손실은 최대한 낮추면서 거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승률은 따라왔고 내 집까지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추후 영상을 통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트레이딩에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있는 볼린저밴드 매매법 영상만 360개, 모두 매매법만 익히면 돈을 벌 수 있다고들 하는데 따라한다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많이 당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볼린저밴드의 진짜 매매법을 실제 매매를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사범입니다. 볼린저밴드, 아는 사람이 많은 만큼 유튜브에도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360개가량 업로드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억을 버는 매매법이라고 하는데 막상 영상을 보면 기본적인 활용법인 상단선 터치하면 숏포지션, 하단선 터치하면 롱포지션, 또한 스퀴즈 매매라고 밴드 넓이가 넓어지면 위와 반대로 상단선에 터치해도 롱포지션에 잡으라고 합니다. 이전 차트만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실제 매매로 넘어가서 매매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단선을 터치했으니 숏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가격은 올라 결국 스퀴즈 매매가 옳았습니다. 손실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스퀴즈 매매가 정답일까요? 상단선을 터치했습니다. 밴드의 폭이 좁다가 넓어지니 스퀴즈 매매로 판단하고 롱 포지션을 잡습니다.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돌아보면 상단선을 터치했으니 숏 포지션에 진입했어야 했습니다. 스퀴즈 매매가 틀리면 상하단선 역추세 매매가 맞고 역추세 매매가 틀리면 스퀴즈 매매가 맞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결론은 볼린저밴드의 매매법이 틀린 걸까요? 웃긴 얘기지만 저 매매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매매의 기준점을 안 잡았을 뿐이죠. 안 잡고 매매하다 보니 매매 횟수도 많아지고 손실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승률을 높여줄 간단한 기준을 세워서 실제 매매로 넘어가 볼 텐데 짧게 설명드리자면 세 가지 매매법을 사용합니다. 역추세 매매, 추세 매매, 지지와 저항 라인을 활용한 돌파 매매. 첫 번째, 역추세 매매입니다. 상단선에 터치했을 때 바로 숏 포지션을 진입하는 게 아닌 상단선에 반응한 이후 완전히 캔들이 들어온다면 이때 거래를 진입하는 기준을 세워줍니다. 숏 타점은 이 캔들이 되겠죠. 두 번째, 추세 매매입니다. 캔들이 상단선을 이탈하고 상단선에 완전히 벗어난 캔들로 마감된다면 이때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타점은 이 캔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돌파 매매입니다. 중심선을 지지저항 라인으로 보고 가격이 상승하다가 중심선을 돌파하고 돌파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캔들이 마감된다면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타점은 이 캔들이 되겠습니다. 숏 포지션 타점은 이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완전한 캔들의 마감 이후 진입,
기준점을 세워줬으니 실제 매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는 수수료 40% 돌려받을 수 있는 비트겟 거래소를 이용하였으며 환급받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블로그에 남겨놓겠습니다. 11월 8일 0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을 했으며 실제 거래 영상이다 보니 다소 지루하실 수 있어 부분 배속 편집이 들어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은 트럼프 당선 이후 거래량이 많아진 도지코인입니다. 첫 번째 거래 중심선 돌파 매매. 캔들이 중심선을 돌파한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점대로 완전한 돌파 이후 캔들 마감 시 롱 포지션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 포지션 2,500불 레버리지 10배로 진입하겠습니다. $120,000원가량 수익으로 거래를 종료합니다. 이는 수수료 환급액까지 계산한 수익이며 수수료 환급액은 매매 다음날 22시에서 23시에 들어옵니다. 다음 거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래 추세 매매. 상단선을 이탈 이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점인 완전한 캔들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타점은 잡지 않습니다. 상단선을 이탈한 완전한 캔들 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롱 포지션으로 2,500불 레버리지 10배로 진입하겠습니다. 만약 기준점을 안 세워뒀다면 상단선을 터치했으니 숏 포지션으로 진입하고 손실을 보고 있겠죠. 16만원가량 수익으로 거래를 종료합니다. 다음 거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래 역추세 매매. 가격이 상승하다가 상단선을 아래로 이탈했습니다. 이제 완전한 캔들 마감이 이루어진다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이니 숏 포지션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숏 포지션 2,500불 레버리지 10배로 진입합니다. $13만원가량 수익으로 거래를 종료합니다. 그 이후 타점을 1시간 반가량 기다려봤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어 타점이 나오지 않았고 3시경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 차트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다음날 일어나서 차트를 확인해본 결과 새벽 3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기준점대로 12번의 타점이 나왔고 레버리지 10배, 손익 퍼센트를 4%로 하고 거래를 진행했다면 11번의 성공과 1번의 실패로 거래가 종료됐겠네요. 3번의 타점이 나왔고 3번 다 성공으로 수수료 환급 포함 40만원가량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매매함에 앞서 어떤 보조지표를 사용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만의 매매 기준점입니다. 이 기준점을 세워서 매매한다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코사법입니다. 차트를 공부하다 보면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엘리엇 파동이 궁금해 찾아본다면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어려운 내용들만 빽빽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레이딩에 있어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엘리엇 파동 이론을 실제 매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담하건대 트레이딩은 영상을 보기 전 후로 달라질 겁니다. 엘리엇 파동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포인트는 파동을 정확히 카운팅하고 실제 매매에서 파동을 식별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진다면 그 파동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론을 시작하기 앞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차트가 프랙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차트 패턴이 모든 기간에 걸쳐서 반복 또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에 따르면 차트 흐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추세와 일치하게 나아가는 파동입니다. 이러한 가격의 움직임을 동인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큰 추세와 반대되는 가격의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가격 움직임을 조정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인 파동은 차트 패턴에 따라 임펄스파 또는 대각 삼각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임펄스 파동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동인 파동입니다. 대각 삼각파 역시 추세 방향으로 파동을 만듭니다. 임펄스 파동과 대각 삼각 파동의 차이점은 대각 삼각 파동이 쐐기 모양으로 확장 또는 축소한다는 점입니다. 조정 파동은 일반적으로 플랫 패턴, 지그재그 패턴, 삼각 패턴으로 분류됩니다.
기본적인 엘리엇 파동의 구조는 동인 파동을 구성하는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1파부터 5파까지 볼 수 있습니다. 동인 파동이 이루어지고 5파동이 완료되면 차트는 5파동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3파동 되돌림으로 발전합니다. 이 되돌림은 A파, B파, C파로 구성됩니다. 이제 막 파동의 구성을 깨달은 분이라면 깨지면 안 되는 3가지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2파는 1파의 100%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4파가 1파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파는 1파, 5파와 비교해서 가장 짧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시장의 파동을 인식하는 법을 배운다면 정확한 판단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엇 파동 구조 내에서 다양한 파동의 특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더 이상 파동 이론이 복잡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1파는 시나리오의 시작점을 얘기합니다. 차트는 지속된 하락 추세 이후 반등하기 시작하고 1파가 시작될 때 시장의 상승 심리는 매우 약합니다. 1파가 진행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가격 상승이 단순한 시장 랠리로 보고 1파에 새로운 숏 포지션을 시작하거나 기존 숏 포지션 물량을 늘릴 좋은 기회로 여깁니다. 1파는 일반적으로 전체 엘리엇 파동 구조에서 예측 가능성이 가장 낮은 파동입니다. 이 파동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고점에 도달해 돌파하고 가격이 하락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1파가 끝났음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파는 일반적으로 5개의 작은 파동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1파가 끝났다면 다음 파동이 2파가 됩니다. 2파는 1파와 반대로 움직이며 1파의 상당 부분을 되돌림합니다. 때론 2파는 1파의 50% 되돌림, 61% 되돌림, 심지어는 78%까지 되돌림될 수 있습니다. 2파에서 투자자는 하락 추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차트는 1파 저점을 하향 돌파하지 못합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깨지지 않는 규칙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2파는 1파의 시작점 아래로는 절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트레이더는 이 패턴을 인식하고 롱 포지션을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2파는 지그재그 패턴 또는 플랫 패턴의 형태를 취합니다. 두 형태 모두 되돌림이 상당히 깊습니다. 또한 2파는 조정파이기 때문에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된 ABC 패턴으로 전개됩니다. 3파는 일반적으로 전체 엘리엇 파동 구조에서 크고 강력한 파동입니다. 이에 따라 수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3파에서 트레이더의 심리는 일반적으로 낙관적이게 됩니다.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3파 초반에 저항할 수도 있지만 트레이더들은 시장이 상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1파 이후 2파 조정, 그리고 1파가 끝났던 지점이 돌파된다면 점점 더 많은 트레이더가 매수 심리를 인식해 롱 포지션을 진입하게 됩니다. 또한 숏 포지션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1파 고점이 돌파되며 정리를 시작해 더욱 매수세가 붙습니다. 3파를 확인했다면 큰 파동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추세에 참여해야 합니다. 3파에서 조정과 되돌림은 거의 진행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얕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던 투자자들이 전체 움직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3파는 종종 2파의 끝에서 측정한 1파 길이의 1.618배를 이동합니다. 때로는 2파의 끝에서 측정한 1파 길이의 2.618배를 이동합니다. 엘리엇 파동 규칙 중 하나는 1파, 3파, 5파, 동인 파동 중에서 다른 2개의 파동보다 큰 확장 파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3파가 확장 파동입니다. 4파는 3파의 뒤를 따르며 3파의 일부를 되돌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파는 더 얕은 되돌림이며 3파의 38% 또는 50%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파는 전체 파동 중에서 가장 긴 파동이기 때문에 4파는 2파보다 덜한 되돌림이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4파에서 엘리엇 파동 이론의 핵심 규칙 중 하나를 명심해야 합니다. 4파는 1파의 영역과 겹쳐서는 안됩니다. 만약 겹치게 된다면 절대 규칙이 깨지므로 파동을 다시 카운팅해야 합니다. 4파는 3파 초기에 샀던 트레이더들이 상당한 수익을 거둔 상태이므로 수익 실현에 의한 조정 파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트레이더들은 포지션을 청산하고 수익을 고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횡보가 생겨나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파는 삼각형 형태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플랫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지그재그 패턴과 플랫 패턴이 합쳐진 경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4파의 차트 흐름이 명확한 방향 없이 앞뒤로 가격이 움직이는 박스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4파에서는 가격 변동이 심해 양쪽 모두에서 돌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새로운 포지션을 취하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5파는 파동 시나리오의 마지막 구간인데 1파, 3파와 유사하게 전체 추세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5파가 진행되는 동안 투자자가 낙관적으로 바뀌게 되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5파에서 매수세가 극단적으로 붙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만드는 파동으로 간주됩니다. 5파에서 조정 움직임은 3파의 조정 움직임보다 덜 역동적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격 흐름의 속도가 3파 때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5파 후반에는 RSI, 스토캐스틱과 같은 모멘텀 보조지표와 차트 흐름 사이에 형성되는 다이버전스 패턴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멘텀 보조지표 사이의 다이버전스 신호는 가격의 상승 속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곧 상승 추세가 반전될 것으로 예상해라 라는 걸 말해줍니다. 모멘텀 다이버전스와 함께 5파는 3파에 비해 낮은 거래량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이며 이제 반전이 임박했다는 걸 의미하고 수익을 실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5파는 1파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에 도달하면 종료됩니다. 또한 5파에 대한 시나리오는 5파가 1파 길이의 61%만큼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5파에 대한 예측은 모두 4파의 끝에서 측정합니다. 파동 시나리오의 완성은 5파의 끝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파동은 1에서 5파로 구성되며 5파가 끝나면 이제 조정 파동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ABC 3파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A파는 조정 3파의 시작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차트는 상승 추세라고 믿으며 파동 A의 조정을 또 다른 되돌림으로 착각합니다. A파는 구조상 1파와 다소 유사하게 보여지는데 이 파동이 진행되는 동안 거래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직전 상승 추세의 방향에 따라 집중적으로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1파에서와 마찬가지로 트레이더들은 5파 이후 A파에서 과매수 시장 상황을 인지합니다. A파는 종종 급격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며 5파로 나누거나 3파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B파는 조정 파동의 두 번째 파동으로 A파를 따릅니다. B파는 기존 추세가 건강하다고 믿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트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B파는 수명이 굉장히 짧은 파동이며 5파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파를 넘으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뚫지 못해 이중천정형 패턴을 생성합니다. 항상 더블탑 패턴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B파는 5파 근처에서 종료되는 게 특징입니다. B파는 종종 깊은 되돌림을 만듭니다. A파의 50%, 61% 또는 78%까지 되돌림합니다. B파의 패턴은 종종 지그재그 패턴으로 보이지만 때론 삼각형 패턴으로도 형성됩니다. 조정파동 거래 중 가장 좋은 거래 중 하나는 A파 끝 지점에 가까워지면 진입하는 것입니다. C파는 전체 파동 구조 내 마지막 구간을 표시합니다. B파의 시작점이 하향 돌파된다면 점점 더 많은 트레이더들이 상승 추세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시장은 하락할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C파는 3파와 동일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비교적 긴 파동이며 매우 강력한 파동입니다. 프랙탈 관점으로 볼 때 C파는 종종 A파의 길이와 같습니다. C파는 A파 길이의 1.27배 이동합니다. 1.27배 다음으로 C파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A파의 1.61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파동의 특성을 알았으니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이 확실하지 않을 때마다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파, 3파, 5파가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파와 4파는 1파, 3파, 5파의 조정입니다. 3파가 가장 짧아서는 안 되지만 가장 길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파는 1파의 최대 99%까지 되돌림이 올 수 있습니다. 4파는 2파의 가격 영역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4파는 1파의 가격 영역에 절대 진입하지 않습니다. 2파와 4파는 가격 범위 또는 시간 또는 패턴이 달라야 합니다. 2파는 4파에 비해 가격 범위가 더 작거나 클 수 있습니다. 2파와 4파를 비교했을 때 시간 범위가 더 걸리거나 덜 걸릴 수 있습니다. 2파는 단순한 ABC파일 수 있고 4파는 더 복잡한 ABC파 혹은 삼각 패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파는 플랫형, 4파는 지그재그 패턴 또는 그 반대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